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 혹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목표가 아닌 막연한 소망이나 꿈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매일 저녁 집에서 TV를 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내일이 계속 반복되며 삶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죠. 목표 달성의 출발점은 욕망과 그리고 열정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꿈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열정적인 그녀 이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사실 그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목표가 생겼다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면서 그걸 다짐을 하게 되면은요, 현실에서 도전하게 될 때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나의 목표는 무엇일까? 일단 목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무언가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실 조지현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보통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목표가 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만두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또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러한 목표가 있을 때 성과를 측정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또 우리의 삶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목표를 세우는데 꼭 좀 기반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그녀가 들어왔다 시작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계 취업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구직자들이 요즘에 선호하고 있는 것이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하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 노하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노하우를 우리 조 박사님께서 공개해 주실 거고요. 외국 기업의 특징과 취업 전략에 대한 제공, 저희 프로그램에서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박사님? 물론입니다. 네. 갑자기 여쭤보니까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여성분들 오늘 저희 방송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요. 외국 기업 취업 전문가를 직접 저희가 모셔서 네. 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력서 또 영어로 하는 면접 노하우를 제공할 테니까 저희 오늘 내용 빵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많은 네.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요. 일단 실력만으로 고속 승진이 가능한 인사제도. 그래요. 네, 그리고 전 이게 가장 뭐요? 혹해요. 어때요? 자유로운 근무 환경. 네. 그렇지 얽매이지 그다음에 않아서. 성과 보상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것. 이렇게 국내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근무 여건 때문에 외국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일단 어학 실력이 네. 훌륭해야 하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채용 방식 등으로 구직자들에게 장벽이 높기도 합니다. 특히 채용 기준과 문화 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방법도 거기에 따라서 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각기 다른 외국계 기업의 취업 전략은 무엇인지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그녀의 연구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탑3의 특징과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이하나 기자님께서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1위가 구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글 코리아. 네, 사실 구글 코리아. 여기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정말 그렇죠. 저도 궁금해요.
첫 번째 구글 코리아. 일단 저 역시도 이제 구글의 미국 본사에 이제 가서 사진을 한번 찍고 이제 한번 탐방을 해보긴 했지만 네. 실제로 제일 가고 싶은 기업 1위는 구글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구글의 본사에 들어가기가 이제 힘들고 그쪽에 채용 방식이 워낙 면접이 이제 인터뷰가 강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구글 코리아 쪽으로라도 이제 우리가 선호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포지션을 보게 되면 다양한 직무가 있기보다는 실제로 반은 엔지니어고 반은 구글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제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로직을 만들어서 상품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제 영상,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최적의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면접을 보고 할 때 어떻게 실제로 잘하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검증하는 이러한 인터뷰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와 다르게 이제 수시 채용이 이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직무 위주의 그 사람의 스킬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바로 이 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네. 보는 형태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글 코리아에서 인터뷰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제 미국 본사 같은 경우는 한 15만 불 정도의 이제 급여를 개발자가 많이 받을 때는 그렇게 받죠. 많이 받는 편이죠. 그리고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임원들 빼고 직원들 했을 때 한 5,9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평균치가요? 되죠. 그렇죠. 네. 자, 구글 코리아 네. 알아봤고요. 두 그다음에, 번째 알아볼게요. 두 애플 번째. 코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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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코리아는 우리가 워낙 스티브 잡스로 워낙 유명한 네네. 애플인데 대부분 이제 이 코리아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온 지사나 아니면 뭐 외국계 기업 개념으로 보는데 애플 코리아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싶지만 실제로 신입을 그렇게 많이 채용하지 않는 네. 이제 회사로도 유명한 부분 중에 네네. 하나고요. 일단은 조직 문화가 좀 수직적인 조직 문화로 좀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직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명령체계라든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로운 문화면 수평적인 네. 네. 부분인데 약간 수직적인 체계에서도 이제 생산 제조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고 물론 이제 특정 부서마다 이제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라고 이제 결론을 짓기는 힘들지만 네. 대부분적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가 이제 조직도 상으로도 수직화가 좀 돼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애플 역시도 면접에 좀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면접에 굉장히 많이 이슈를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주로 이제 공고가 나오더라도 이제 CS 쪽 부분을 좀 많이 채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고객 응대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응대보다는 IT 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응용 소프트웨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 이제 CS 쪽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움직이고 실제로 부서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하고 고객 상담 쪽하고 뭐 웹 관리 쪽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급여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선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3천 정도 선에서 네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네. 유한 킴벌리? 네네. 예,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국내 기업으로 많이 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는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돼 있고요. 대부분 이제 가고 싶은 기업 중에 이제 탑5 안에는 항상 들어있는 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던 시니어 취업에 네네. 관련해서도 있지만 특히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는 시니어 쪽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니어 마케팅 분야, 그다음에 유아동 분야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네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 뷰티 케어 이쪽도 이제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IT 분야 같이 이제 아우러서 이제 채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과 이제 면접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2차, 3차까지도 네. 같이 진행하는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SNS 관련한 이제 콘텐츠에 관련된 채용 부서를 신규 채용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 있는 여성분들은 이러한 마케팅 쪽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인턴을 또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약 한 15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정직원으로 됐을 때는 연봉이 한 3천에서 한 4,600, 네네. 뭐 6천 선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직자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절차 그리고 취업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외국계 기업은 일단 스펙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국내 대학보다는 좀 외국 대학을 나오거나 외국어 실력이 정말 아주 뛰어나거나 이런 경우에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하지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발빠르게 지원한다면 또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외국계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그녀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민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녀의 연구소 오늘의 고민 무엇인지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생각하는 시청자의 고민. 현재 IT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복지와 급여 문제로 이직을 생각 중입니다. 외국계 기업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섬유 관련 중소기업 해외 영업부에서 1년, IT 관련 중소기업 해외 영업부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다양한 외국 생활의 경험, 공부와 업무와 관련하여서 개인적으로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외국계 기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스페인어가 가능하지만 원어민 수준은 아니라 고민입니다. 이 정도로 쌓아온 저의 경험으로 외국계 기업으로의 이직이 가능할까요? 네, 첫 번째 오늘의 고민이죠. 네,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여성의 고민 한번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해외 영업 4년, 그리고 스페인어와 영어 구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어민 수준은 아니고요. 자, 일단 이 고민의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박사님? 일단 좀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제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국내 중소기업이든 지금 이제 IT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해외 영업 위주로 이제 많이 네. 이제 경력을 쌓았던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채용하는 분야, 이제 산업 분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기술 영업이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약, 의료,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역, 마케팅 영업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부서 직렬이라든지 직무를 이제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한 3년, 4년 정도의 경력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직 시 이제 섬유 분야에서 이제 해외 영업, 특히 의류, 이런 무역 쪽으로도 지금 이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업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그다음에 네트워크망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이직 때 어필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려면은 영어는 필수로 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예. 외국계 기업에 대한 기준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정말 외국 분들만 다 계신 그런 기업을 우리는 외국계 기업이냐, 네. 아니면 뭐 외국 분이 투자를 해서 우리 해외 지분 투자가 있는 국내 네네. 법인이냐,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이 인수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많이 틀리긴 하는데요. 뭐 개발 부서하고 디자인 부서에서는 굳이 영어를 쓸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회계 사무,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영어에 쓰는 수준이라든지 난이도는 다 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바이어라든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컨트랙이 일어나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영어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대해서 좀 더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를 좀 체크한다면 영어를 자기가 더 잘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네네. 파악을 좀 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대신 뭐 영어를 정말 못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고 요즘 또 젊은 층들은 다 어느 정도 네. 영어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뭐 국내 기업에서도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요. 국내 기업 뭐 취업 준비한다는 생각으로라도 영어, 외국어는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이 외국계 기업이 보통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내와 외국계 조직 문화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채라고 해서 공개 네.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육성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회사의 인재로 육성시키면서 또 직무를 또 순환시키면서 다양한 조직에 대한 리더 역할도 가져가는 이런 네. 형태로 움직이는데요. 일단 외국 같은 기업은 이제 공채라기보다는 이제 수시 채용이 좀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그게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디겐제인에서도 뭐 나가 하면 박스 하나 들고 나가듯이 네. 어쨌든 이러한 수시 문화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그 직무에 대해서 당장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의 채용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계 같은 경우는 상시 채용이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입보다는 경력을 좀 선호하게 되고요. 네. 이럴 때 경우에 이제 성과라든지 복지, 급여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고 성과를 받아내기에는 경력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추이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그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십시오. 네.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성 주종 직업이라든지 분야도 이제 다 나눠져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사무관리,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관리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영업관리나 SCM이라고 해서 이제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부서에 관련한 쪽에 사무 관리를 좀 더 집중화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이 좀 불안하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이러한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IT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IT에 대한 기술 영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4차 산업에 대비해서 미래 직업의 3D 이제 프린팅이라든지 그다음에 IT 접목한 의료 기술 분야, 그다음에 IoT 분야의 영업망 이런 네트워크를 좀 더 활발하게 구축을 하고 지금부터 좀 체계화 시킨다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고 원하는 복지라든지 근무 조건들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솔루션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디 살로몬. 솔로몬이 아니군요. 살로몬. 외국계 기업은 최초 직장 근속 연수가 3년 이하면은 안 뽑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 맞나요, 이게? 또 아이디 올8899님, 우선 막연하게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야지 하는 것보다는요,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을 선정하고 그곳의 직장 분위기나 문화나 제도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뷰티풀 마인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은요, 해외 영업 경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댓글들이 다 다른데요. 저 외국계 기업에 계셨던 분들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댓글 어떻게 실제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은 3년 이하면 뽑지 않는다. 과연 맞아요? 이게 맞는지 저도 약간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기업마다 당연히 문화가 틀리고 산업 분야마다 틀리겠지만 네. 이제 경력을 우선시 여기는 조건에서는 당연히 이제 커리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네. 실무에. 그러기 위해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좀 둔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경력 관리라든지 평판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맥도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직장 분위기하고 여러 가지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본사가 어차피 외국에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나라에서 조직 문화를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 있는 이 사항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같은 경우 이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평가하고 안 하고는 그 기업에서의 영업 그 스킬에 따라서 이제 틀리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실적 중심으로서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면 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58899님께서 기업을 먼저 선정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답변은 해주셨지만 국가별 기업 문화와 입사 전략이 조금 다르겠죠. 완전하게 이제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 따라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이제 트렌드를 가져간데 지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NS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소셜 리크루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변하고는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에 이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실무 위주로 이제 많이 채용한다라고 했고 이제 수시 채용이 좀 많이 활발해져 있는 형태고요. 이제 영국 쪽에 계신 이제 있는 기업 인재상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국은 좀 보수 집단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좀 조직에 잘 맞고 융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약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이제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독일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을 중시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공서열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네. 이 조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종신고용 문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문화가 네네.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요거를 봤을 때 성과 중심으로도 중요하지만 채용 공고에 있어 가지고 직무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그 직무에 대한 조건들이 이제 명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채용의 트렌드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뭐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해외 영업 경력과 관련된 이야기 네. 이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할 때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서 관리 위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에 잘했던 것들도 묵히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가져가는데 실제로 외국계 기업 갈 때는 조직 관리 측면을 좀 강조하기보다는 기업에 기여하고 단위별 프로젝트로 자기가 어떻게 업무 효과, 성과를 냈는지를 네. 수치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치화라고 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서 보면 우리가 MBO라고 해서 연예에 관련된 분기별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기반하에 개인들의 뭐 KPI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부서 팀의 이제 이러한 성과 측정 지표를 잡아내거든요. 그 지표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고과용으로 쓰지 마시고 이 단위별로 쪼개서 그러한 성과에 대한 수치,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를 명확하게 히스토리를 매번 관리해서 자기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력 중심의 직무 중심의 수치화를 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증명해 보이라.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경력을 관리하고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댓글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외국계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외국계 기업 취업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실 분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나올 그녀는 스타야. 그래요? 스타도 영어죠. 네. 스타 영어 강사를 모셨습니다. 네네. 네. 승무원 또 외국계 기업의 영어 면접을 대비해서 외국계 기업 취준생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분이에요.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그녀를 위해서 면접관을 사로잡는 영어 면접 대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계 기업은 채용 결정이 면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력서와 면접 노하우, 그녀가 왔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질 발음도 아주 멋지게 요리하는 영어 셰프입니다. 박래미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모셨으니까 네. 소개를 들어볼게요.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전문 영어 인터뷰를 준비를 도와주는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영어 강사 박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제가 예전에 약 2년 정도 국내에 있는 국내 그리고 이제 해외 이제 외국계 기업이겠죠. 네. 외국계 기업의 면접을 파견으로 제가 면접관을 맡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네. 지금 현재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과 함께 좀 취업을 준비해드리기도 하고 면접이나 이력서를 좀 도와드리기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데 네. 그 외국계 취업 준비하는 여성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쵸. 어떤 고민들을 주로 하던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치. 두 번째가 또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인데 또 정보 부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은 남성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실력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대부분 발음이나 억양에 조금 더 약간 집중하시고 약간 집착하시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외국계 기업도 약간 서비스 업종으로 조금 지원들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좀 발음이나 억양에 조금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정보 부족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또 약간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있으셔서 그런지 부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남성분들은 뭐 군대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선배나 주변 지인에게 약간 한번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으시는데 여성분들은 유난히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걸 물어봐요. 저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겠어요. 그러다 이상하게 보고서 그 떨어지면 어떡해요. 나중에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좀 안타깝고 안쓰러운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외국계 취업 준비할 때 뭐 정보 부족, 언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이 너무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업이 모 기업이 어느 국가 소속이냐에 따라도 달라지고 또 한국에서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작 취업이 되었을 때도 제일 고민을 했던 케이스가 선생님 저 이렇게 해외 체류도 많고 출장도 많은 줄 몰랐어요. 저 소개팅도 못하고 남자친구도 못 만나고 있다고 무려 한국에 있는 기간이 외국에 있는 기간보다 짧은 그런 경우도 봐서 정말 이건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네. 조 박사님, 네. 여성들이 왜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할까요? 아까 이제 박 강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스펙이라든지 어학 실력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보고 저희가 이제 보더라도 더 좋은 스펙도 있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면접관으로서 그분을 채용을 해서 당장 거기서 우리가 활용하고 이제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는 직무 중심으로 말하는 이제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경험과 그다음에 자기의 지식을 어떻게 비즈니스와 엮여서 어떻게 생산성을 가져가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한 이제 표현법이 조금 서툴다라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도 기업에서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또 상황 면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제가 어떻게 물어봐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어보고 싶어도 수용적인 자세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면접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무 중심으로서의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 그다음에 자기가 얻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좀 더 표현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취업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이력서, 자기소개서인데 국내 기업의 이력서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정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1000통을 넘게 써봤는데 네.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외국계 기업에 영문으로 써야 한다면 정말 막막할 것 같거든요. 강사님, 영문 이력서 제출할 때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CV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레주메가 따로 있고 그와 함께 첨부가 돼야 되는 커버레터. 커버레터가 쉽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자기소개서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자기소개보다는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직무 중심 그리고 내가 그 직무에 얼마나 걸맞은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그러한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는 게 더 걸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잘못된 정보나 그냥 내가 해봤던 거 한국 기업에 지원할 때 냈던 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또 레주메도 약간 형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율 형식이기 때문에 좀 틀이 정해져 있는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실 때 자율 레주메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껴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만 어필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표현법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보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레주메상에서 약간 사실이 아닌 걸 명기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사실이 엄밀히 따지면 번역을 잘못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다르고 오다른 게 너무 근데 차이가. 그게 실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또 다른 어떤 또 실수의 사례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커버 레터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active verb라고 하죠. 약간 한국말로 내가 했습니다라는 어투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네. 그게 영어에서도 비즈니스 잉글리시라고 하죠. 비즈니스 잉글리시에서도 통용되는 원칙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한국어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돌려 말하는 그런 경향을 커버 레터에서도 보여주시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굉장히 이 일에 대해 정말 이 직업을 원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그 읽는 그런 인사 담당자에게 그런 임프레션을 주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그래서 네. 액션 verb를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많이 어려워하시고 또 그 점에서 또 오류가 범해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말씀 들으니까 채연 씨 나는 역시 외국 스타일이야. 나 우리나라 사람들 돌려 말하는 거 너무 복잡해서 싫어해. 그게 저 말 이제 돌려서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네네.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들을 항상 많이 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짧고 간결하고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자기 직무 중심으로 질문도 하고 인터뷰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구가 길어지다 보니까 번역도 굉장히 이제 그렇죠. 다른 뜻으로 네네.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투부정사부터 해가지고 우리 또 문법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법과 틀리게 그 문법에 맞는 순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이제 커버레터도 이제 네. 우리가 뭐 요약해서 보여주니까 그런 데서 실수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참 그런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죠. 그래야 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평범한 부모님들 사랑받으면서 자라 그리고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네.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또 영어로 옮기면 더 길어지고 더 굳이 그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실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사님이 보시기에 외국계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외국계 기업은 한마디로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다른 인재상들을 정말 하루는 여기서 면접을 보고 다른 날은 여기서 면접을 보았는데 너무나 다른 인재상을 요구하는 모습에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도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하자면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일과 자신의 잡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일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고 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조직과 잘 네. 융화가 되느냐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너 스스로의 발전 그리고 너가 우리 회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걸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착한 아이를 원하는 국내 기업보다는 약간은 저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러한 성향을 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매뉴얼을 좀 잘 따르는 그러한 경향을 선호하는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네, 어느 기업,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기업, 어느 직무 이렇게 뭔가를 딱 정해놓는 것보다 내가 정확한 직무를 알고 있다면 나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또 직무를 또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되겠죠. 그런 정보들은 요즘 다 뭐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은 예전 한 5년 전만 해도 정말 정보 얻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온라인 카페라고 하죠.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고 또 박람회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한 5년 전만 해도 그러한 박람회들이 정보가 그닥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나 고급 정보들이 박람회를 통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저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 곳에서 정보를 많이 얻은 다음에 지금 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직무를 잘 선택을 하고 그 직무에 맞춰서 준비한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야 나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 나 자신이 없어. 외국계 기업 딱 들어오는 아까 순간.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성격은 그런데 막 이거 못해 나. 일단 영어도 하셔야 되는. 이제 러브레터 먼저 써야지 무슨 말을. 몰라. 알겠습니다. 커버레터 같은 건 난 못 쓸 것 같아. 네. 근데 요즘 취업할 때 네. 구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스펙이죠.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직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펙과 직무 능력 실제로 외국계 기업은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직업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면접관에게 자문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를 준 드라마가 있어요. 네, 미생. 그렇죠. 그렇죠. 보셨어요? 하지요. 아주 뭐 모든 분들이 공감했다는 그런 맞습니다.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미생 인턴 사원의 스펙을 알아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것인가? 네. 외국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첫 번째, 바둑 프로 입단 실패. 고졸 검정고시 출신의 장그래. 두 번째,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인턴 경력을 가진 장백기. 세 번째, 4년제 대학 출신,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한 한석일. 네 번째, 인서울대학 출신, 교환학생, 대기업 인턴 경력,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안영희. 네. 자, 직업 전문가와 면접관은 미생 인턴 사원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은 누구를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기서 이제 소개된 거는 이제 공모전의 다수도 있지만 특히 한성률 같은 경우는 현장 경험이 굉장히 뛰어난 네. 이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용주의 약간 네. 이제 바로 이야기했을 때 말귀를 알아듣고 바로 그것을 이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또 그런 스타일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한성률을 이제 네. 하되 단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아까 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은 막 다양하게 하지만 실제로 결과물을 어떻게 뽑아내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수상 뭐 라이센스라든지 자격증도 패턴이 있듯이 그리고 단지 공모전에서만 제가 보기보다는 어떻게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저 같으면 한성률을 하고요. 또 한 명으로 이제 고민을 한다면 안영희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실무를 가리켰을 때 그 다음에 얼만큼 빨리 받아들여서 아웃풋을 내게 할 것이냐. 이건 또 잠재적인 우리가 인재상을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성률에 한 표 던지고 안영희의 한번 네. 면접을 굉장히 대기적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는 네. 걸로 네. 한성률과 안영희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면접 전문가이신 박내미 강사님은 누구를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도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일단 현장 경력이 있는 사원을 우선으로 외국계 기업 면접을 네. 한다는 가정하에 경력이 있는 분을 네. 우선으로 저는 선택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국내 기업이라면 이제 안영희 씨 뭐 더 말할 설명이 필요 없는 국내 기업 인재상이죠. 네네. 그렇게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경력이 인턴 경력도 많고 명문대 출신인 장백기나 아니면 그 마지막에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안영이나 이 두 분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공모전 입상자나 이렇게 또 다양한 답변이 나오네요. 전문가분들은 다르신가 봐요. 저희랑 보는 눈이. 그러니까 다 똑같죠. 이제 어느 부서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보는 이제 관점이 틀리니까. 네네.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나온 이 다른 후보들 미생 인턴 후보생들도 사실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일단 면접을 다 보시죠. 그렇죠. 일단 서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바로 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면접이거든요. 특히 그렇죠. 우리가 계속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외국계 기업에서는 면접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박사님 여성들이 면접을 볼 때 문제되는 점, 개선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너무 잘하기 때문에 또 이제 부족하면 연습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항의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뭐 회사 분위기라든지 복지 이런 쪽으로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며 이 회사는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잡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 디스크립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스킬들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외쪽으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좀 수긍적인 자세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냥 항상 받아들이고 또 취업 목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꼭 합격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수긍적인 자세를 좀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끝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 면접자들한테는 괜찮은데 호감을 얻을 수 있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데 남성분들은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몇 프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또 저는 이거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 했던 이유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찌 보면 국내 면접을 위해서 준비를 또 많이 하셨던 분이 또 외국계 기업도 많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가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똑같은 말투, 예, 또 반응도 똑같고 질문 형태도 똑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항상 훈련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게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즉각적인 반응의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 예절 이런 생각보다는 직무 쪽으로 좀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KSA라고 하는 뭐 knowledge, 이제 지식과 그다음에 그 직무를 해결하기 위한 스킬,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임하는 뭐 직업 윤리라든지 자기의 에티튜드,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박림희 강사님 면접 볼 때 외국계 기업 면접 볼 때 그러니까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들 있죠. 그렇죠. 어떤 게 있어요? 일단 let me hear who you are.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알려주라. 기본적인 자기소개가 되겠죠. 네. 그리고 what is your goal? 말 그대로 너의 이후에 너의 계획은 무엇이냐. 아까 다 박사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굉장히 unstable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의 종착지가 이 job이라고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너는 어떠한 인물이 되고 싶고 무엇이 너의 꿈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 그 점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본인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또 면접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본인에 대한 파악, 본인의 내적, 외적에 대한 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투, 말투 이런 점에서는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말을 중간에 말 그대로 프레이즈별로 끊어가는 연습들을 남성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잘하시는데 말 그대로 여성분 전화 통화하실 때 똑같죠. 아, 나 오늘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 지하에서 세일을 해서 잠깐 들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결론이 뭐 나오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그 나중에 만나서 이게 3시간 동안 통화하고 그런 건 면접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결론부터 내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먼저 주고 만약에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그것도 약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좀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실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방식대로 약간 판에 박힌 방식이 아닌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닌 걸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네. 배워볼까요? 뭘 배워요? 어떻게 배우려고? 보는 법이요. 진짜? 네. 배워보세요 그럼. 옆에서 구경할게요. 아니요, 같이 아, 난 하셔야 못해.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네. 한번 우리 강사님 면접관을 사로잡는 영어 면접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CREAM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C가 creative. 일단 조금은 톡톡 튈 수 있는 뭐 국내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겠지만 외국계 기업에서는 그 대부분의 경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out of the box 그 박스 안에서 벗어난 인재를 선호하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답은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적당선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cream, R 이라면 reaction 말 그대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면접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딱 이렇게 경직돼 계시고 이렇게 뭐 어깨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경직돼 계시는데 오히려 굉장히 잘 웃고 그리고 제스처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또 굉장히 상대방의 말에 수긍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에 내가 듣고 있다라는 그러한 임프레션을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라서 굉장히 긴장이 되시겠지만 이렇게 굳어만 계시지 마시고 저는 혼을 담은 연기를 하시라고 마치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오케이 약간 이렇게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E가 eye contact
아이 컨택트가 역시 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T존을 쳐다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중요한 건 한국만 쳐다보셔야 되고 돌리시면 머리 돌리는 것 같아요. 눈썹을 봤다가 뭐 미간을 봤다가 코끝을 봤다가 하시면은 이게 동공이 이게 흔들리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긴장한 것처럼 보이고 아, 혹시 음주라도 하고 오셨는지 하는 질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E는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A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 또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이에요. ask. 질문, 물어보셔야 되는 거. 말 그대로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아야 하고 네. 또 못 들은 사항이 있다면 또 이걸 많이 무서워하세요. 또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긴장을 했으니까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긴장을 해서 못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을 다시 pardon me라든지 I beg your pardon 하고 그 질문을 다시 물어보실 걸 무서워하세요. 아, 이걸 물어보면 점수가 깎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 그런데 오히려 면접관의 입장에선 그 질문을 되물어본다는 거에 오히려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냥 뭐 먼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동문서답이 아닌 올바른 대답을 하려고 내가 책임을 지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지막 M 같은 경우에는 myself, 나 스스로 말 그대로 어디서 베껴온 누가 써준 이런 답이 아닌 내가 직접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려주신 그 원칙들은 외국계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 취업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국내 기업에서는 좀 정돌한 거 아니야? 저 노조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럴 것 같아. 리액션을 조금 그렇지 않아요? 줄이시면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나 안 가봐서 그런 소리 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그거 안 얘기 될까요? 많이 예. 그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정확한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잡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잘못 들었다면 집중을 하지 않았구나. 아이가 산만하구나. 말귀를 네네.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아이 컨택트요. 우리나라 문화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왜? 잘하잖아요. 채연 씨 나랑 이렇게 할 때 아이 컨택 잘하잖아. 저는 우리. 코끝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난 채연 씨 눈 봤는데. 그랬구나.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정보를 얻으신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레미 강사님과 함께 외국계 기업의 면접 노하우를 알아봤어요. 외국계 기업 취업 노하우, 그 전략 비법을 한번 화끈하게 오픈해 주세요. 네. 뭐 질문이 어려운데요? 그죠? 네, 어려워요. 저희 프로그램이 편하게 원래. 오픈.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보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두드리면 문을 열린다는 건 정말 뭐 어디 속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정보와의 싸움에서 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내부 소스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8대2 정도라고 말씀할 정도로 8대2가 해당되는 게 결국은 내부 소스 이미 지원을 한 지원자 플러스 그리고 그 경력 혹은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그 회사 내부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가 80%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정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정보에 정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서 정보를 서치하지 않는 이상 찾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묻고 정보를 얻으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강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네네.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면접 보러 갈 때 정장 딱 갖춰 입고 헤어 메이크업 완전히 세팅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외국계 취업할 때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요? 외국계 취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팅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 뭐랄까 임원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면접을 선호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그 홈페이지나 네네. 이런 면에서 그 조직도가 있죠. 그런 조직도를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조금
조금 프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해서 반바지 입고 가시면 안 되고 그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네. 하죠.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여자분들 같으면 이 정도 원피스는 네.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닌 나에게 어울리는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나의 캐릭터에 걸맞는 옷 차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 이 정도도 반바지시구나. 반바지 아닌데? 출구 바지인데? 칠부 바지.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선호할 수 위에만? 있는. 그렇죠. 위에 상의는 굉장히 선호할 수 네. 있는. 진짜 그런 옷 반바지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는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정보와의 싸움도 있고 또 나와의 싸움이 있으실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단 일을 얻는다고 해서 그 일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나의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를 얼마나 잘 아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사님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한 2가지 정도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외국계 기업도 한국에 있다라는 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기업에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한국 사람이 많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문진분들도 외국 사람이 뭐 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들도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한국 문화에 또 적응된 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 첫 번째. 그다음에 2번째 같은 경우도 외국계 기업도 어쨌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제 기업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에 대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또 자기의 역할, 또 자기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내줄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래미 강사님 그리고 조재한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꾸며나가는 그녀의 연구소. 현재 고민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녀의 연구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가 속 시원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녀가 왔다에 출연해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자신만의 노하우를 활짝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여성분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한 가지 노하우가 많은 여성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수요 특집이 진행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는 어떤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주 내용 매력적이에요. 네. 21세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라는 점. 네. 채연 씨도 알죠? 저희 시대네요. 네, 실제로 부드러운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여성 리더십이 지금 사회 곳곳에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역량이 아주 출중한 여성분들이 사회에 더욱 아주 중의적인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리더십 육성 방안 및 여성 인력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좀 저희가 이렇게 목에 힘을 딱 주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래의 여성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계획, 목표 이런 얘기를 할 때요. 가끔 사람들은 이 2가지를 좀 헷갈려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요.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이런 것을 미리 헤아려서 작성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목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인 대상 혹은 도달해야 할 곳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목표는 지향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목표는 있지만 계획은 없는 그녀들, 저부터 이제 연필을 들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맞아요. 목표는 있고 계획이 없는 삶. 이거는
팥없는 단팥빵? 확 와닿네요. 그죠? 네. 계획이 없는 목표는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소망, 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겠죠. 목표를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꿈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수요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